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이 전장사업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MC넥스라는 종목에 대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 나오는 의견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MC넥스라는 종목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서 일반적인 중소형 회사 중에서는 제일 몸집이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해당 종목의 추세가 다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 분석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면,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9,436억 원이고요.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총순위로는 코스피 249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이 9%가 약간 넘어가는 9.09% 정도 되는데, 시장의 흐름에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사업을 좀 살펴보면, 이 초소형 카메라 모듈 분야에 대해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휴대폰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등 이 모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시장에서 언급되는 OIS, TOF 이런 쪽의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상승의 추가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좀 추가 투자 모멘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휴대폰 부품 관련주로서 이 종목을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을 첫 번째 모멘텀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일단 이 MC넥스의 자율주행 솔루션 공개, 그래서 이 MC넥스가 CES에 8년 연속으로 참가를 했고 자율주행 솔루션을 대거 전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품들. 그리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MC넥스는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차량을 컨트롤하는 내부 안전 시스템의 첨단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개를 했고, 이러면서 이제 인케빈 시장 공략에 나섰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내부에 장착하는데 센싱 기술을 적용해서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모니터링 하는 걸 카메라로 하는 겁니다.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기계가. 그래서 현재 양산 중인 스마트 키와 관련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운전자의 식별을 통해서 차량의 보안을 강화하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차량의 보안을 강화하는, 그리고 차량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그런 쪽으로 기술이 접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MC넥스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와의 이런 이 협업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 보면은 기존부터 현대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지난해 현대차 1차 협력사로 선정 후에 수주를 본격적으로 확대 중이고, 다가오는 자율차 시대를 대비한 기술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출 1조 원을 넘어섰는데, 그 중에 이제 대형 계약이 잇따라서 성사된 게 크다고 하고요. 지난해 전장 매출은 1,534억 원. 이게 이제 기사가 2021년도 10월 기사이기 때문에 2020년만 해도 전장 매출이 그 1,534억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전장 매출은 1,9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래서 이제 이 배경에는 현대차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MC넥스는 지난해 현대차 그룹 1차 협력사가 됐고, 생산 능력과 품질, 기술, 재무 등에서 현대차의 요구 기준을 충족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기존에는 2차 협력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차 협력사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기존부터
전장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욱 부각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TOF 모듈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TOF 모듈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원래 사용을 했던 부품이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이 TOF 모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뺐다는 얘기죠. 근데 경쟁자인 애플이 TOF 모듈을 본격적으로 사용 확대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에서도 재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OF 모듈 관련주로서 MCNX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TOF 모듈은 메타버스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증강현실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모멘텀이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보면 애플이 살린 TOF 시장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TOF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피사체에 보낸 광원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로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물론 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 인증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사진 촬영 시 보조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적용했던 기술인데 5세대 이동통신 구축 지연, 뭐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 없기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져서 제외를 했었다고 하죠. 네, 이제 새로 출시할 갤럭시 S21에서도 빠진다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애플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도 이 하반기 모델부터는 다시 이 TOF 모듈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TOF 모듈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사가 이제 그 전년도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이 TOF 모듈의 사용이 매우 줄어들면서 실제로 MCNX의 매출에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매출이 굉장히 크게 줄었었고,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 애플이 TOF 모듈을 사용하면서 삼성전자에서도 21년도부터 TOF 모듈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이 TOF 모듈은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로서도 충분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 내용이고,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덧붙이자면 이 TOF 기술, 이거는 이제 올해 기사 내용인데 MCNX는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TOF,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카메라, 스마트카 시스템 등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제 증강현실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 TOF 모듈이 대표적이다. 이 TOF 모듈을 통해서 3D 이미지를 생성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TOF 모듈의 중요성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크게 언급이 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관련주로서도 MCNX의 투자 모멘텀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이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고화소 카메라를 원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IS 부품의 대표주자로서 MCNX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 OIS는 쉽게 말씀드리면 손떨림 방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OIS 덕을 볼 수 있다. 2020년도부터 그런 기사 내용인데, 일단 그에 앞서서 MCNX는 OIS 기술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전면, 후면 모두 고화소 카메라를 원하는 추세고, MCNX도 OIS뿐 아니라 고화소, 고기능,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혼체 인식 모듈, 지문 인식 모듈 등 개발에 주력해서 프리미엄 카메라 모듈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OIS는 그동안 삼성전자 프리미엄 모델에만 들어갔던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중저가 제품에서도 적용을 시키기로 했다고 하죠. 전략을 바꿨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하단 저가 모델에도 OIS 기술을 적용시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부터는 갤럭시 A 시리즈 전반에 확대 적용할 전망이다. 이렇게 삼성이 결정한 이유는 이 저가 휴대폰인 샤오미나 오포 같은 회사들, 중국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가격대는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사양 카메라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서도 중저가 모델이 이 부분을 지원을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 내용으로 좀 전에 내용을 보내드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 멘트 말씀드리면 카메라 모듈의 성장세가 재차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매출도 본격적으로 인식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마지막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4분기 매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죠. 4분기 매출은 2,879억 원. 이게 이제 작년도 4분기 기준이에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17.7%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96.4% 증가.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고, 이 투자 지표 영업 실적 예상에도 보면 매출이 2019년을 정점으로 해서 2020년 매출을 정점으로 해서 2021년도에 급격히 감소를 했지만 22년도부터는 매출이 돌아오는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단기 순이익은 사실 카메라 모듈 마진이 제일 좋았죠. 2019년이 정점이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021년도에 가장 하락을 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급격히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카메라 모듈 2019년도 이후 카메라 모듈 수량과 가격 모두 증가하고,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확대 및 갤럭시 A 시리즈의 5G 적용 본격화로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OIS 채택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프리미엄 폰에서 보급형 폰까지 OIS 채택이 확대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관련된 매출 본격화도 호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총합했을 때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네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근 CES에서 발표했듯이 자율주행 솔루션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애플의 TOF 모듈 사용 확대로 인해서 삼성전자에서도 다시 적용을 하고 있고, 이 TOF 모듈은 메타버스에서도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에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OIS 부품이 삼성 프리미엄 폰에서 중저가 폰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영향받는다는 내용,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 종합을 했을 때 2022년도에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작년이죠. 작년도 1월달을 피크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향하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1년 내내죠. 어떻게 보면 1년 가까이 하향을 하다가 10월달 이후로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온 모습인데, 아직도 추세는 좀 더 이어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요 저항 구간 5만원대 매물대를 돌파를 막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켜질 수 있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고점에 충분히 다시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과 월봉에서의 조정도 적당히 이루어진 상태고, 이 카메라 부품주도 최근에 애플카 관련해서 LG이노텍이라든지 이 시장에서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는 걸 보면 MC넥스도 충분히 이 주가의 방향성이 위로 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다시 한번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MC넥스의 우상향 가능성을 보고, 만약에 이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매수를 많이 하실 생각보다는 이 중요한 241선 저항 매물대를 돌파한 거를 참고로 하시고요. 5만원 위에서는 조금씩 모아갈 만하다. 이렇게 하면 전고점 66,000원, 65,000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1차적인 주가의 상승은 20% 정도의 상승을 목표 주가로 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시총으로 치면 1조 1000억 원에서 1조 1150억 사이, 그리고 주가로 봤을 때는 6만 4천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를 1차적인 목표 주가로 정하고 접근하시길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평단 조절을 하시되 이 241선 5만 원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해당 종목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충분히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언급은 안 했지만 배당도 주는 종목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중기적 투자 종목으로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